안녕하세요. 후스토리 박병일입니다. 주부 유모 씨는 지난달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엄마 나 필요한 책이 있으니까 요 내가 보내준 링크 요거 하나 깔아주면 내가 엄마 휴대폰에 들어가서 저기 책 사고 다 되면 엄마한테 문자 보내줄 테니까 요거 하나만 설치해줘. 기숙학원에서 지내는 아들이 여느 때처럼 보낸 문자련이 생각하고 곧바로 앱을 설치했답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봤는데 하나생명 막 그런 게 뜨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구나. 급히 휴대전화를 끄려 해봤지만 되질 않았답니다. 휴대전화 대리점에 가서야 겨우 끌 수 있었는데 이미 일이 벌어진 뒤였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아들이 아닌 사기범이 보낸 거였습니다. 유씨가 휴대전화에 깔았던 앱을 통해서 유씨 금융계좌를 원격 조정해 대출 6건을 받아 가로챘던 겁니다. 피해 금액이 1억 2,700만 원이나 됩니다. 이제 뭐 2,900, 3,000 뭐 이런 식으로 다 받아가지고 그것이 다 빠져나가고 이런 상황이었더라고요. 눈 뜨고 코베 간다는 게 이런 게 아닐까요? 또 어떻게 갚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저 자신이 너무 바보 같고. 이번엔 김선태 씨 사례를 보죠. 2달 전에 은행으로부터 비교적 싼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5월 1일부터 저한테 문자가 계속 왔어요. 대출 뭐 2%대, 3%대 이렇게 되니까 저는 당연히 이제 은행에다 전화를 한 거죠. 5개월 전 코로나 불경기 탓에 4천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11%의 높은 이자를 내고 있던 김 씨에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었죠. 문자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직원이 시킨 대로 은행 앱도 깔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기존에 대출받았던 저축은행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다른 데서 대출받아 기존 대출을 갚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대출금의 50%를 바로 갚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갚을 돈이라고 생각해 주변에서 급히 융통해 돈을 보냈답니다. 1,900만 원을 어렵게 구해갖고 그거를 돈을 갚았죠. 그 다음날 제가 느낌이 안 좋아서 전화를 한 거예요. 다시요. 경찰서에. 근데 그것도 다 얘네가 받더라고요. 김 씨가 설치한 앱은 일종의 해킹 앱이었습니다. 어디에 전화를 걸든 사기범들에게 연결되도록 돼 있었던 겁니다. 실제 이 앱을 실험해 봤는데 은행 대표 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도 세팅된 휴대전화로 연결됩니다. 근데 1,900이면 저한테 엄청 큰 거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야 진짜 이거 없는 사람 진짜. 보신 것처럼 보이스피싱 수법은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깜빡 속아 휴대전화에 앱을 까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번엔 다른 수법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귀하는 본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 환수부 1106호 검사회 담당 관계자와 협조를 하셔야 됩니다. 흔히 걸려오는 보이스피싱 전화입니다.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쓰였으니 수사에 협조하라 뭐 이렇게 겁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사기범은 여기에다가 한 수를 더 얹습니다. 지금 메일 열어보실 수가 있습니까? 자, 공문장 거래 내역서 2개가 쓸 겁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럽다고 생각했다가도 개인정보를 죄다 알고 있는 데다가 진짜 같은 공문까지 보내니 믿지 않을 수 없게 됐던 겁니다. 생일이나 뭐 주민번호도 알고 있었고 심지어 제 메일 주소까지 알고 있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돈을 어떻게 빼가는지 볼까요? 제가 공범으로 의심이 되니 범죄와 관련된 계좌가 아닌지 그거를 금감원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 한 1,200 정도 일단 먼저 인출을 해가지고 대개 보이스피싱은 어느 계좌로 송금해라 이러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사기범은 진짜 검사인 양 하면서 금감원 직원이 갈 테니 돈을 건네라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1,200만 원 일단 수금하러 온 사람한테 넘겨줬죠. 현금으로 넘겨주고요. 뭐 그 사람은 뭐라 그러던가요? 그 사람은 약간 뭐 젊은 여자였는데 뭐 그냥 자기가 그냥 금감원 나왔다. 처음엔 의심했다가도 한번 말려들게 되면 계속 빠져드는 게 사기 피해의 특징입니다. 갑자기 검사가 전화하더니 혹시 지금 은행에서 나오셨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은행 직원의 인상 차이까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저가 거기서 좀 또 확 넘어간 거예요. 이씨 휴대전화에 깐 앱으로 모든 행동들을 모니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심지어 경찰에 신고를 하러 간다 이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자, 무엇보다도 사기범들이 이전에 비해 과감해진 건 사람을 보내서 직접 돈을 받아간다는 겁니다. 이를 대면 편취라고 하는데 2년 전과 비교해 1년 새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CCTV에 찍힌 여성은 보이스피싱 사기 일당이 보낸 이른바 수거책입니다. 비슷한 사기를 한 차례 당했었던 피해자들이 이 수거책을 유도한 뒤 경찰에 신고했던 겁니다. 이 여자인가요? 수금책이? 네네. 이때 여자의 태도는 어떻던가요? 놀랬죠, 많이. 저는 알바다. 저는 30만 원 받고 하는 알바다. 수거책을 잡아도 대개는 이렇게 발뺌하고 또 실제로 아르바이트생을 쓰기도 합니다. 사기범들을 잡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사실 그 메이저급들 잡고 해야 되는데 아래 애들만 잡다 보면 이거는 충분히 대체될 수 있는 일회용이거든요. 그렇죠. 뭐 다른 사람 또 구하면 되니까. 대개 사기범들은 큰 돈을 벌 수 있다면서 피해자들의 욕심을 부추긴 뒤에 사기를 칩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일당은 그런 욕심을 내지도 않는 그저 평범하고 순진한 서민들을 속여서 등골을 파먹습니다. 그래서 더 나쁜 놈들입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은 전화는 바로 끊고 또 무슨 앱을 깔라 하는 그런 문자는 바로 지우는 게 상책입니다. 또 보이스피싱 예방 앱을 미리 깔아두는 것도 이런 사기 피해를 막는 좋은 예방책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후스토리였습니다.